이시나가 카쿠에 그거 뭔데요? 그럼 한번 그거 읽을까? 아무튼 원래 보려고 했던 이거 보죠? 아니 괴미 채널 모임 괴미챈 이시나가 끼꾸에를 찾고 있습니다. 전편 데님 청바지님 매번 감사합니다. 이거 글이 너무 재밌어요. 요약은 데님 청바지. 어느 날 모 방송국에서 이시나가 끼꾸에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특별 공개 조사 방송이 편성된다. 이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 제보를 받으며 공개하는 방식의 방송입니다. 야 근데 일본은 이렇게 실종자 찾는 프로그램? 막 이렇게 대놓고 하기도 함? 아니야 트름 아니야 딸꾹질한 거야. 트름 안에서 딸꾹질했어. 이렇게 한 거였어. 사회자 안도 히로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전 요네하라 사네츠구 씨가 55년에 걸쳐 이시나가 끼꾸에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네하라 씨는 올해 2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요네하라 씨의 의지를 이어 이시나가 끼꾸에 씨를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즉 방송국 측은 동년 2월에 사망한 요네하라 사네츠구의 의지를 이어 이시나가 끼꾸에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무슨 사이인데 끼꾸에 씨랑? 요네하라 이시나가 성이 달라. 일단 딸이나 뭐 가족은 아닌 것 같아. 특별방송까지 편성해서 찾을 정도이니 방송국 끼꾸에 씨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야 끼꾸에 씨 눈 꼬맨 거 같이 생겼는데? 살아있는 거 맞아 이거? 아무튼 특별방송을 편성해서 찾을 정도이니 어느 정도 진심인 것 같다. 방송국에서 공개한 이시나가 끼꾸의 정보. 1969년에 실종됨. 작중 배경은 2024년. 와. 생년월일 쇼와 22 8월 10일 신장 145 얼굴형 갸름하다. 체형 평범한 체격 머리 길이 어깨까지 오는 정도. 말투?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방송국은 이전 경시청 조사 1과에 근무했던 경찰관과 예능인도 초청하여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제보 전화를 받을 오퍼레이터들을 채용한 상태.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보 전화를 실시간으로 받을 사람들. 약간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진 후 방송국은 생전 이시나가 끼꾸에를 55년에 걸쳐 찾아다니던 요네하라 사네츠구. 이름 멋있다. 그치? 그냥 좀 흔한 이름? 막 유끼꼬 막 이런 거보다 좀 특이하다. 요네하라 키리츠구 사네츠구 뭐 이런 느낌. 요네하라 야스오 하지 마라. 요네하라 야스오로 하지 마라. 떡하 위짝치기 했던 시기 영상을 송출한다. 그에 의하면 이시나가 끼꾸에는 이미 69년 가을에 행방불명되었고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죽기 직전까지 끼꾸에를 찾아다니던 요네하라 씨.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졌던 걸까. 생전에 요네하라를 취재했던 내용을 공개하는 방송국. 끼꾸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녀는 내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담담하게 말한 요네하라. 가족 같은 사람인데 왜? 요네하라는 이시나가 끼꾸에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써서 수십 년간 계속 이 전단지를 주변에 돌리고 다녔다고 하는. 뭔가 나 의심스러워. 이제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 저희 할아버지가 의심해요. 좀 수상함. 하지만 답답하게도 끼꾸에의 사진은 한 장도 갖고 있지 않다는 요네하라. 사진도 없이 끼꾸에의 특징만이 적힌 내용으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아이씨 장난. 끼꾸에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요네하라가 그린 끼꾸에의 모습. 웃으면 보조개가 생기는 여성이라 한다. 요네하라는 인근 거주민들에게 몇 번이고 전단지를 돌렸다고. 아 전에도 받았잖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거절하는 주민도 있었고 전단지를 받긴 했는데 이거 보고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핀잔을 주는 주민도 있다. 심지어는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요네하라가 망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의견 내는 주민까지 있을 정도. 수개월 동안 요네하라와 그 인근 주민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하여 이시나가 끼꾸에의 존재를 쫓던 취재진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된다. 뭔데? 헉! 에? 취재진들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요네하라에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나름의 결론을 이야기한다. 경찰과 인근 주민의 정보를 토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사실 끼꾸에는 없는 거야. 이시나가 끼꾸에는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진산장 웃소. 끼꾸에는 아니야. 끼꾸에는 있어. 그 말을 들은 요네하라는 잠시 벙찐 표정을 하다가 진지한 어조로 취재진에게 되묻는다. 하나무로도 괜찮습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찾고 계신 거 맞지요? 취재진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요네하라도 수긍하는 분위기. 그렇죠. 계속 오랫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진지하게 찾고 계신 게 맞겠죠. 그러고 요네하라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낸다.
당신들은 믿어도 되겠지요. 취재진은 조심스럽게 당연하다고 대답하며 요네아라의 안색을 살핀다. 취재진을 믿어도 되겠다는 판단한 요네아라. 어딘가로 향하더니 사진을 한 장 가져와 취재진에게 건넨다. 끼꾸에의 사진은 한 장도 없다고 했던 요네아라가 갑자기 사진을 건넨 이유는 취재진을 믿어도 될 것 같아서였을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겐 끼꾸에를 그토록 간절하게 찾으면서도 사진을 보여줄 수 없던 이유가 뭘까? 아니 개차 무섭게 생겼네. 아니 너무 무서워요. 타락하던 줄 알았다고. 아니 여기가 이 목이 붙어있는 게 맞아 이게? 이상함. 이것이 요네아라가 가지고 있던 이시나가 끼꾸에의 사진. 한눈에 봐도 굉장히 이상하다. 1969년에 찍혔을 사진. 그런데 피사체가 흐릿하고 그니까 여기 뒤에가 비쳐. 심지어 뒷부분 배경이 살짝 비쳐 보일 정도로 반투명한 느낌. 자칫하면 심령 사진 같은데 도대체 누구일까? 아무래도 저 사진으로 송출하긴 애매했던 모양인지 방송국은 해당 사진을 AI로 보정하여 사람의 얼굴답게 수정한 사진을 내보내고 있었다. 가장 처음 이시나가 끼꾸에를 찾고 있다며 첨부된 사진은 원본 사진이 아닌 AI였다. 어쩌면 이런 데가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 눈 같지가 않고. 얼굴도 확실하지 않은데 심지어 이름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시나가 끼꾸에. 일본인들은 보통 한자로 이름을 쓰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원칙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거 뭐지? 라이터. 야가미 라이터처럼. 야가미 라이터 야신광인데 그거 야가미 라이터라고 쓰지 않나? 야신월. 맞아. 달월자를 쓴 다음에 그걸 츠키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법으로 금지요. 아무튼 생전 요네아라도 이시나가 끼꾸에 이름을 소리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글자를 적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기에 카타카나로 이시나가 끼꾸에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패널들은 이시나가라는 성씨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의견을 남긴다. 실제로는 거의 듣지 못하는 성씨. 한자로 쓰면 서경 혹은 석장이라고 쓰고 이시나가라고 읽는 법이 보편적일 거라는 의견을 내는 사회자. 두 쪽 다 전체 인구 중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성씨라고 한다. 그렇게 특이한 성씨라면 오히려 찾기 수월한 게 아니냐며 토론하는 패널들. 그러게? 특이 성씨는 인구수 되게 적잖아. 물어보면 되잖아 그냥. 막 우리나라도 PC 이런 거 있잖아. 피땡땡, PC, 견씨. 그다음 또 뭐 있지? 팽씨. 맞아. 팽씨. PC 있어. 독시도 좀 희귀성씨긴 하지. 폰씨. 개띠쿤! 전화번호를 화면에 송출한다. 과연 어떤 제보 전화가 올까? 쌤 성함 티용찬이셔서 우리끼리 띠용. 띠용찬. 재밌다. 아무튼 거기까지 설명을 마친 패널들 제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송출하는데 과연 어떤 제보 전화가 올까? 는 후편에서 계속됩니다. 전편에서 계속됨. 방송국은 제보를 받아 그것을 일일이 화이트보드에 써붙이며 내용을 송출하고 있다. 이 아날로그 감성. 내용과 전혀 상관없긴 한데 이걸 일일이 아날로그로 화이트보드 종이에 써서 송출하는 게 매우 일본스럽다. 미칠 듯한 아날로그의 나라, 일본. 나 그거 봤어. 일본 코로나 때 벽에다가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다 붙여놨는데 그게 너무 이게 수치가 올라가서 이게 컴퓨터로 딸깍하면은 이거 그냥 그 비율 조정, 배율 조정 딸깍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걸 종이에 그려버린 거니까 현물 사이즈란 말이야. 1:1 스케일. 그니까 이거 뚫는 거 천장까지 이어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만든 거. 천장 뚫는 거 그거 봤어. 1년 전 딱 한 번 만난 적 있는 친구의 지인과 닮은 것 같다. 70대 여성. 요전번 1시에서 2시쯤 닮은 사람이 슈퍼에서 물건 사는 모습을 봤다. 40대여서. 예전에 집에 찾아온 사람을 닮은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이라 수상해서 집에 없는 척했다. 하얀 경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조수석에 여성이 타고 있었고 검은 캡모자를 썼다. 20대 남성. 왜 집을 왜 찾아? 편의점 점원일 때 엄청 닮은 여성이 온 적이 있다. 머리카락은 어깨 길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제보 전화가 쇄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력한 정보를 픽업해서 육성으로 들어보겠다는 사회자. 이렇게 심각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수상쩍은 제보전화 내용이 하나 포착된다. 요네아라 사내츠구의 집 근처에서 청년의 제보. 그가 사망한 뒤 그의 집 근처에 여러 사람들이 배회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뭐 유저님? 청년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배회하는 사람들을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사회자 조심스럽게 그 영상을 방송국에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청년은 그걸 흔쾌히 수락한다. 어쩌면 요네아라 사망 후 그의 집 근처를 배회하던 사람들은 이시나가 끼꾸에와 관련된 사람이었을까? 영상 수신을 하는 동안 다른 제보자들의 전화도 픽업해서 송출하는 방송국. 그 외 제보 전화의 내용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시나가 끼꾸에가 있었다. 자신이 아는 가족 성씨가 이시나가다.
등등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방송국은 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보겠다는 코멘트를 남긴다. 그리고 제보들을 바탕으로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패널들. 가까운 지인, 친구, 동료의 제보는 단 하나도 없고 멀리서 본, 지나가다 본, 우연히 본 사람들만 제보를 한다. 어쩌면 이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인물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토론을 나누던 중 방송국 쪽에 요네하라 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수신된다. 사회자는 이 영상 함께 보도록 하죠. 라며 청년이 보내준 영상을 송출한다. 진짜네? 사람들이네? 이것도 사람이야? 멀리서 휴대폰 카메라로 줌해서 찍은 영상이라 화질이 조잡하고 식별이 어렵긴 했지만 불이 꺼진 요네하라 집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고 들어가 안을 배회하고 있다. 심지어는 문을 열고 나와 뭔가 하얀 비닐봉투를 바깥에 내놓는 사람도 포착된다. 몇 명이나 그 안에 있는지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요네하라의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들은 요네하라의 친척 혹은 가족이었을까? 어째서 사망한 요네하라의 집안에 불도 켜지 않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며 배회하고 있을까? 하얀 비닐봉투 안에 든 내용물은 무엇이었을까? 영상만으로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식별이 힘든 상황. 사회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무언가 다른 정보를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고 재차 요청한다. 아무리 봐도 유전 생각나는데. 그리고 이 사진은 어디까지나 AI로 보정된 사진이며 55년 전 모습이기도 하니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이름을 좀 더 집중해서 찾아주기를 부탁한다.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 연결받는 사람들인 거임? 신기하다 이거. 궁금해. 실종자 찾기 방송? 이런 거 뭔가 영화 같은 거에서는 많이 봤는데 개차 무서워. 뭐야 이거. 산에서 실종되기도 하는구나. 무섭다. 일본에서 실종된 아들의 행적을 따라나자는 아버지. 무서워. 90일 된 아기 한밤중 왜 이렇게 뭐가 많냐? 무섭다. 시장 한복판에서 납치 시도. 무서워요. 난 이게 궁금했어. 그 영화 중에 세븐인가? 세븐데이즈? 여기 보면 이거 비슷한 방송이 뭔가 내 기억 속에 흐릿하게 비슷한 방송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저렇게 뒤에다가 전화기 이렇게 싹 깔아놓고 3데이즈인가? 아무튼 뒤에다 전화기 이렇게 싹 깔아놓고 제보전화 받으면서 하는 막 되게 그 옛날 80년대? 80년대 서울? 90년대 서울처럼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하는 그 영화가 기억이 나. 몽타주로 실종자 찾고 맞아 그런 거? 아무튼 지금까지 등장한 유력한 정보 3가지. 방문 돌봄이 일을 할 때 이시나가 끼꾸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고 자기가 사는 지역병원에서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뒷모습을 목격. 저번 달 요네하라 씨가 사망한 뒤 그의 자택에서 다수의 사람을 봤다. 아무튼 그들은 누구일까? 2편에서 계속됩니다. 1후편에서 계속됨. 이전 방송에 대해 요약해서 들려주는 방송국. 전국에서 이시나가 끼꾸에를 받거나 안다는 사람들의 제보전화가 약 3,000건이나 있었다. 내용은 대부분 어딘가에서 끼꾸에!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모 기차의 모 역에서 발견했다는 등 평범한 내용들. 진짜 지인 제보가 하나도 없네? 그 중에는 자신이 영능력자라고 밝힌 사람의 기괴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보 내용이다 보니 방송국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만은 변조를 넣어 누구인지 모르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시로 이시나가 끼꾸에를 들여다보니 그녀는 어딘가 격리된 시설에 있었습니다. 폐쇄적이고 마이너스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육능력자에 의하면 이시나가 끼꾸에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상의 제보전화 내용을 소개한 뒤 그냥 무당한테 요약하면 무당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영능력자한테 전화와서 어딘가 격리된 시설 폐쇄적이고 마이너스한 에너지다. 이상의 제보전화 내용을 소개한 뒤 특별방송 2회가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회차 방송에서 받은 제보를 토대로 취재를 진행했고 그 취재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사회자. 두둥퉁퉁퉁. 방문 돌봄이 일을 할 때 끼꾸의 가족을 봤다는 30대 남성의 제보. 취재 결과 성씨는 이시나가가 맞는데 키쿠에라는 여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로 성씨가 같았던 것으로 판명.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봤다는 40대 여성 제보. 그러나 병원에는 이시나가가 까꾸에가 아니라 끼꾸에라는 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요네하라 집에 들락거리고 배회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취재를 진행 중이라는 사회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의 추론을 하는 패널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한 곳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나?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귀신이어도 귀신은 자기 연고지? 귀신도 막 자기가 죽은 장소, 아니면 자기 원한 있는 장소, 아니면 자기 관련 있는 장소 이런 데 나타나지 막 사방팔방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니까 뭐 사람을 쫓아다닌다던가 아무튼 귀신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 가는 거지 이유 없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님 귀신님? 그걸 어떻게 아니 그렇잖아. 사람일 때도 저렇게 두서없이 싸돌아다니진 않는데 귀신 유동 귀신이라고? 아무튼 로밍을 막 다녀버려. 근데 귀신이 되고 나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게 되니까 여행을 다니고 싶었나? 단점 걸어서 다녀야 돼. 왜냐면 기차 의자에 이렇게 싹 앉으면 기차는 쉬운 가고 나는 물건 통과해버릴 거 아님. 그치? 걸어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층 더 유력한 제보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키라프라고 하는 닉네임 고우시네요. 키라프. 아무튼 10년 유튜버가 찍은 영상. 키라프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폐가에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이시나가 끼꾸에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보고 싶어. 이 영상은 24년 2월 9일 촬영. 그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제공한다는 방송. 키라프에 의하면 이 폐가는 약 15년 전부터 빈집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 집에 들락거리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흥미를 느끼고 이 집을 탐방해보기로 한 키라프. 모임. 빈집에 무단 침입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실례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데 집안은 난장판이다. 폐가를 탐방하다 서재를 찾았다. 안에서 봉투를 찾았는데 사진이다. 이 집주인 사진일까요? 라며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키라프. 근데 딱 봐도 사진이 심상치 않음. 아니 이건 까마귀임? 이거 사진이 전부 미묘하지 않나요? 뭔가 흐릿하고 뒷부분이 비치는데 뭔가 좀 무서워요. 엄청 많은데? 장수가 무지 많아요. 그리고 사진 뒤에 번호 같은 게 헉! 번호는 35번까지. 35번 이후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은 사진이 4장 더 발견된다. 번호가 없는 것도 있네요. 진짜 끼꾸에 씨랑 비슷해. 같은 사진 같아. 뭐임?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에 머리카락은 제대로 있는데 이런 데가 좀 투명해. 여기서 여기까지 추워졌어. 왜 이렇게 춥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장소도 똑같은 것 같아. 무슨 무덤같이 생긴. 이야! 아니 에어컨 끌라 그랬는데. 헐 사진 닮았어. 추와이. 에어컨 끈다. 으아! 귀신일 수도 있어. 약간 기압을 주면서 말해야 돼. 오들오들. 추와이! 송풍으로 바꿔! 으아! 귀신일 수 있어. 살짝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진짜로 귀신이 들러붙어서 한기를 느끼는 걸 수 있음. 난 만만치 않음. 이렇게 덜덜 떠냐고? 아닌데? 떨지 않는데? 왜 이렇게 추워? 보자. 아무튼 이 여자는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셀카 왜 이렇게 많이 찍은 거야? 야, 점점 더 기괴해져가. 복장과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 30장 이상 더 있었다. 대체 이 사진을 찍힌 여성들 누구일까? 키라프가 발견한 사진 중에 AI가 보정한 이시나가 끼꾸의 얼굴과 상당히 흡사해 보이는 여자의 사진도 있다. 키라프가 폐가에서 발견했다던 사진들, 그리고 요네하라가 제공한 사진과 굉장히 똑 닮은 사진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팬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 뭔가 다 흐리멍텅하고 보이기 진짜 개차무섭게 생겼어. 여기는 얼굴이 돌아간 것 같아. 이 사람 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옷도 좀 약간 묘하게 다 비슷해. 아무튼 이시나가 끼꾸의 사진이라며 방송국이 받은 사진 속 끼꾸에는 키라프가 발견한 사진들처럼 피사체가 불확실한 모습에 흐리멍텅하고 뭔가 불길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패널들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며 이는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여성이 실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토론을 이어나간다. 방송국은 키라프가 제공한 영상과 그 영상 속 사진 외에도 이시나가 끼꾸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뭔데? 아역 배운다. 이건 중학교 1학년 우에다쿤이 보내준 영상. 우에다쿤은 생물연구회에 소속된 성실한 학생. 아마도 연구를 위해 근처 연못에 갔을 우에다쿤. 그곳에서 망가졌지만 커다란 비디오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물을 재생하자 끼꾸에가 나오는 영상이 있었다고? 보자.
비디오 카메라가 고장나 있었던 탓인지 카메라 속 영상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약간의 노이즈, 영상의 잘림 현상 등이 관찰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시청자들에게 영상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사회자. 오에다 군 비디오의 영상은 무슨 영상이었을까? 블랙박스 같지 않아 좀? 굉장히 거친 노이즈가 중간중간 발생하며 잡음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영상 속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듯하다. 목소리를 보아하니 남성들인 것 같다. 어이! 거지요 거지! 거지야 이거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남자들. 그렇게 한참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한 연못을 발견하고는 하고 탄성을 지른다. 그럴까? 연못에 가까이 다가가는 남성들. 뭘 찾으러 왔네? 아닌가?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이렇게 그 뭐지? 그릴 같은 거? 초거대 고기 서판? 그런 느낌? 하수구? 이건가? 연못에 가까이 다가가는 남성. 한 남성이 이내 잠수복을 입고 자신 카메라를 든다. 그리고 한번 카메라를 주변으로 돌려보는 잠수복 입은 남자. 몇 번 호흡하더니 남자는 이미 물속으로 잠수한다. 수질이 좋지 않은 데다 중간중간 끼는 노이즈 때문에 화면에 뭐가 비치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한동안 남자가 하고 호흡하는 소리, 물을 가르며 첨벙거리는 듯한 소리가 지속된다. 남자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하스스톤? 아 깜짝이야. 아씨 놀래라. 아빠가 박사 아빠 재채기야. 돋바지 소리. 놀래라. 아무튼 한참을 잠서던 그는 물바닥 아래서 뭔가를 발견했다. 이것이 찾고 있던 물건일까? 자동차? 아닌가? 이것은 마치 어떤 여성의 사진으로 보인다. 또 사진이야? 커다란 액자 안에 비춰지는 여성의 사진. 그러나 이목구비가 확실하지. 오, 개차 무서운데? 이목구비가 확실하지 않다. 사진을 확대하여 영상에 담은 남자는 곧이어 사진이 붙어있는 물건의 전체 모습을 영상에 담는데 사람 아니야 이거? 섬뜩하게도 사진이 붙어있는 물건은 인간 형체다. 무언가로 인간을 돌돌돌돌 감싼 뒤 그 위에 사진을 묶어 물에 수정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곳의 정체는 대체 뭐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이 연못 속에 있는지 알아낸 거고 이것을 영상에 담으려고 한 걸까? 그래 이 꼬맹이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사진이 어떻게 저 여자라고 생각해? 사회자 패널들도 이 영상의 정체에 의문을 가진다. 대체 뭘 위해 촬영된 걸까? 또한 이게 그 연못 근처에 버려져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 패널들은 이게 사람 얼굴로 보인다고 의견을 남긴다. 이시나가 끼꾸에 마냥 흐릿한 형체. 그래서 우에다고는 아마도 이 사진이 이시나가 끼꾸에와 닮은 것 같다 생각한 모양이다. 또한 사진이 붙어있던 형체는 사람의 형체로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보충하는 사회자. 방송국 측에서 이 영상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다고 하는데 다음 방송이 마지막이라며 많은 시청을 바란다는 사회자의 코멘트를 끝으로 방송 2회차는 마무리된다. 숫자 17이 적혀있다고? 헉! 35번까지 있잖아. 약간 17 같기도? 진짜? 그럼 사람들을 뭔가 실험하는 건가? 영적인 실험을? 주술 실험을? 모임 편에서 계속됨. 그동안의 방송 제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폐가에서 발견한 사진과 연애하라가 취재진에게 건네준 사진 속 인물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대와 장소, 의상 등 분석한 결과 똑같다. 다만 연못에서 찍힌 영상에 나온 사람은 잘 모르겠어서 상황이 정리된 후 전달해주겠다는 방송국. 어느덧 3회차를 맞이한 특별공개 조사방송 이시나가 끼꾸에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3회차인 오늘 사회자인 안도 히로키를 제외하면 패널로 참가했던 두 사람도 뒤를 가득 채웠던 오퍼레이터도 자리를 비운 상태다. 설마 그 호수 가가지고 호수 가서 그 파본 거 아니야? 시체 있나 없나? 약간 숙연한 표정으로 사회자 안도 히로키입니다라고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는 안도. 스튜디오에는 사회자 단 한 사람만이 앉아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먼저 이 VTR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어떤 영상을 송출하는데 그냥 TV쇼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7년 땡땡형에서 생방송된 지역방송.
포맷은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TV는 사랑할 식구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 중에서도 그리운 만남이라고 하여 옛날 옛적 소식이 끊긴 지인, 연인, 후배, 선배 등을 TV 방송국 취재로 찾아내서 제외하게 해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참 심상치 않게 생겼음. 그리고 놀랍게도 생전에 요네하라 사네츠 추구가 이 방송에 출연했었다. 아, 할아버지 젊을 때. 아, 그렇네. 55년 동안 찾았으니까 뭐 나올 수도 있지. 워낙 오래된 영상이기에 잡음 탓에 목소리가 끊겨서 들립니다. 이시나가 씨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다는 질문에 기쁠 것 같아요는 뭐라고 함? 일본어로? 우레시 같다 데스케도 우레시소나 하하 소소 우레시도 오모이마스. 긴장된 표정으로 어쩌면 이시나가 끼꼬에가 너머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천을 바라보는 요네하라. 사회자들이 들뜬 목소리도 세노 이시나가상! 라고 외치는데 없지 당연히.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유감이네요. 라며 사과하는 MC들. 그러자 요네하라 갑자기 스미마센 데스케도 라며 MC들에게 다가가 어떤 사진을 건네준다. 당황하는 MC들. 생방 중에 왜 이래요. 돌발 행동 멈춰. MC들에 당황하며 요네하라 씨라고 다급하게 외친다. 이 부분에도 노이즈가 껴서 요네하라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무언가 알아주길 바란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젠 MC를 무시하고 카메라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치는 요네하라. 이런 돌발 행동에 MC들은 당황하며 요네하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합니다. 심지어 무언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카메라 앞에 들이대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요네하라 이름을 부르며 막아보려던 MC들이 다급하게 그에게 다가가 그를 말아가서려 하고 VTR 내용은 이것으로 끝. 이야, 옛날에 이거 했던 걸 찾은 거임? 그러니까 주소랑 전화번호 탁. 방송국 측은 37년 전 당시 요네하라가 MC들에게 건넨 사진이 끼꾸의 사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성을 보고 나자 뭐래? 네? 뭐야? 뭐야? 몇 명이나 처리해왔어요. 35명이나. 발견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끼꾸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아줬으면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카메라에 들이대는 요네하라. 무슨 무섭다. 지가 죽여놓고 찾아달라는 거 뭔 소리야? 야, 근데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이거 내용만 보면 할아버지가 살인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집 주변에 있다는 그 폐가 있잖아, 폐가. 그 폐가 주소를 여기다가 깐 거 아니야? 모든 이신하를 다 죽인 건가? 그 내용을 확인한 방송국은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여성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3회차 방송엔 사회자 안도만 있었고 전화 제보를 받는 오퍼레이터와 토론을 같이 할 패널이 오지 않은 것. 끼꾸에가 이미 죽었으니 제보 전화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요네하라의 괴상한 발언, 그리고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 그거 어딘데. 그래서 끼꾸에를 그만 찾고 주소와 번호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된 거고 집 주소는 요네하라 사네츠구의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 아직까지도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집. 그러나 아무도 없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취재진. 이윽고 누군가 집에 다가오자 취재진은 급하게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모시모시. TV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다고 소개한 뒤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생방에 공개했던 사람이 있었다며 혹시 그를 아냐고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중년의 남성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합니다. 요네하라 사네츠구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이름도 다 모른대. 그러다 문득 남자가 부모님? 부모님이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요네하라가 방송에서 유출했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나가키 기이치. 야, 신기하다. 성이 1인이야 1인. 1인? 혼자입니다. 혼자 살아요. 여기가 이름이다. 1인 데스. 히스리 데스. 87년 당시 이나가키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요네하라가 종이에 적었던 그 전화번호를 자택에서 사용했다던 이나가키. 정확하네? 근데 왜 이 집 주소를? 왜? 이나가키 기이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므로 요네하라가 깐 것은 이나가키 엄마 주소랑 전번임. 이나가키네 엄마 주소랑 전번 까버린 거임. 근데 또 심지어 엄마 직업이 점술사. 이럴 수가.
혹시 이나가키의 엄마가 받았던 손님 명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명부는 이미 처분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나가키의 자택에 따라 들어가는 취재진. 손님 명부는 없지만 부재중 전화 테이프를 그 자동 녹음되는 그 전화기 있잖아. 공게임이나 미드에 자주 나오는 거 삐 please leave a message 뭐 이렇게 다 뜨는 거 그거다. 그치? 이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삐 대충 녹음된 유쾌한 집주인 목소리. 맞아. 아무튼 직업상 전화 응대할 일이 많았기에 부재중 전화 테이프를 소중히 보관했던 모양. 빨리 들어보자. 미치겠군.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테이프 내용을 몇 개인가 재생해보는데 손님들이 어머니에게 남겼던 전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하게 점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인생 상담을 받아주는 상담사로 보이는 이나가키 어머니. 그러다 심상치 않은 상담 내용이 발견된다. 또 강에 들어간 사람이 나왔어요. 구슬 좀 부탁하고 싶어요. 이나가키 기이치의 어머니 이나가키 오토. 이미 돌아가신 지 꽤 세월이 지났다. 그녀는 실력 있는 점술사이자 영능력자. 아무튼 제작진은 허가를 받고 모든 테이프를 가져와 들어보기로 하는데 대부분은 점을 봐달라거나 구슬 좀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렇게 한참을 확인하다 발견한 어떤 남성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기로 아노先生 요네하라 데스. 왜? 요전번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한 명 발견해서요. 처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리인 쪽은 제 쪽에서 준비할게요. 어쨌든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겁나 수상해. 대리인을 준비한다니. 그게 뭐야? 한 명을 발견했다는 게 뭐니? 강에 사람이 자꾸 빠져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버리는 건가? 취재진 이에 문득 1987년도 요네하라 사네츠구가 생방에서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몇 명이나 처리해왔어요. 35명. 헉, 처리 부탁드립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헉! 아니 근데 그러면은 끼꾸에가 죽였다는 걸 알면서 이 아저씨는 왜 끼꾸에를 찾는다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임? 끼꾸에를 왜 찾는 거야? 자기가 죽였으면서. 그러니까 대놓고 막 35인 처리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강에 홀려서 귀신된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살아있으면 죽이려고. 끼야. 뭐지? 요네하라는 무언가를 몇 명이나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처치 방법에 대해 영능력자 이나가키 오토라는 인물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리인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 모든 것이 수수께끼. 이상의 내용을 시청자에게 소개한 사회자는 일전에 우리들은 요네하라 시네츠구에 대하여 그저 동년 2월에 사망했다고만 알렸었지만 취재하는 도중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다시금 강조. 이어 사회자는 방송시간 분량상 일부는 확실하게 내용을 말할 수 없었지만 뭐야 뭔데? 마지막으로 2월 10일 땡땡년 송출된 뉴스 영상을 끝으로 3회차 방송을 마치겠다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코멘트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뭐야? 뭐예요? 에? 요네하라 사네츠구는 평범하게 자연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2월 10일 땡땡현에서 불에 타 사망했다. 불에 탄 시체를 발견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시체 근처에서 휘발유, 라이터 등이 발견, 자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뉴스 방송. 요네하라는 갑자기 왜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사망한 걸까? 그리고 이시나가 끼꾸에를 찾기로 했던 방송국은 어째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던 걸까? 요네하라 사네츠구의 사망 원인이 소사라는 것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헉, 이제 마지막인가? 왜 말 안 한 거임? 시체 청소부 보이는 점술사로 그간 작업 인원은 35명. 피해자 가명은 이시나가 키쿠에. 구슬 부탁한다는 건 시체를 처리할 청소부가 필요하다는 뜻. 라면 어떨까요? 일 수도 그럴 수도. 약간 존웍 세계관이네. 아니 근데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죽인 사람을 방송에서 이렇게 막 이 사람 찾습니다 막 이럴 이유가 없잖아. 그치? 55년 동안 한 명의 여성을 줄곧 찾아다니던 요네하라 사네츠구.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분신자살한 것으로 단정되었다. 이미 가족도 친척도 전부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요네하라의 시신은 야 가족이랑 친척은 왜 또 다 죽었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튼 지자체가 매장 요네하라 가문 묘지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문 망했다, 그치? 가문 망했네요, 여기. 요네하라 가문 끝장이네요. 이시나가 키쿠에를 반드시 찾아서 만나러 가겠다고 했던 요네하라. 생전 요네하라가 이시나가 키쿠에를 간절하게 찾는 것을 계속 봐왔을 취재진. 방송국은 정말 자살일까라고 의문을 품는다. 아무튼 그런 요네하라 사내치고의 의지를 이어 방송국은 끼꾸의 행방을 계속 찾는데 빨리 알려다오! 오랜 시간 취재한 결과 방송국은 요네하라가 이미 37년 전 끼꾸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거, 그리고 이나가키 오토라는 점술사에게 무언가를 처치할 수 있게 부탁한 것, 그 외 기타 등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끼꾸에가 귀신이 돼가지고 모종의 이유로 끼꾸에가 귀신이 된 거임. 그래서 자꾸 나타나는 거임. 그니까 이 끼꾸에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귀신으로 나오는 끼꾸에를 제발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시나가 끼꾸에가 이 세상에 이시나가 끼꾸에는 없습니다 하는 게,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왜 영 같은 거는 막 뭐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의지라던가 아니면 살아있다고 믿는다던가 이러면 실제로 막 있는 것처럼 막 의지가 형상화돼서 귀신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설정 있잖아. 그니까 이것도 그런 거 아닐까? 끼꾸에 죽었어, 없어, 끼꾸에가 나타날 리 없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표해서 모두가 끼꾸에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해서 끼꾸에의 영혼이 안 나타나게 하려고. 체인소맨의 악마 개념처럼. 그걸 보면 다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거 아닐까? 마지막 방송이 나간 후 이나가키 기이치에게서 어떠한 물건이 도착했다. 뭔데? 그 내용물은 옛날 필름. 뭔데? 방송국은 자체 판단하에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영상의 내용은 매우 불쾌할 수 있으니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경고문을 표시하는 방송국. 뭐야 이거? 남자. 그 다음에 여기 뭘 안 왔어. 가장 먼저 재생되는 것은 음성이 없는 1975년의 필름. 남자 사람들이 사람을 붕대로 둘러맨 듯한 시체를 옮기고 있다. 이거 호수 바닥에 있던 그거다.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 위엔 얼굴에 15라고 적힌 여성으로 보이는 사진이 붙어있다. 15가 아니라 17이 아니라 15였나? 아니면은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거임? 젊을 적 이나가키 오토일까? 무서워. 화질이 조악해서 알아보기 어렵지만 이쪽은 젊었을 적 요네하라 씨. 그는 이나가키 오토와 함께 사람 같은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생되는 것은 1979년에 촬영된 필름. 마찬가지로 음성은 없다. 의식이 없는 여성을 무언가로 분주하게 감싸는 남성들. 이거 19번이야. 야, 그러면은 계속 저 호수 밑바닥에다가 사람을 인신공양한 건가? 이제 26번임. 마찬가지로 26이라고 적힌 여성의 사진과 사람의 형태란 무언가. 땅을 열심히 파는 남자들. 아니, 땅은 왜 파는 거임? 아니, 호수에 버리기도 하고 뭐 땅에다가 묻기도 하고 뭐지? 역시나 요네하라 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나가키 오토가 확인된다. 뭔 사이임?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뭔가 중얼거리는 오토. 이게 바로 그녀가 했다는 굿판일까? 다음으로는 1984년에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가 재생된다. 매우 짧지만 이나가키 오토로 보이는 여성이 중앙에 서 있고 남성 3명이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을 무언가로 감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히 보면 중앙에 남자 하반신 아래 검은 신발. 여기 신발인 건가? 이것도 사람이잖아. 지금 사람 여기다가 뭐 적어가지고 감싸는 거잖아. 여전히 사람을 감싼 듯한 무언가 얼굴에 33이 적힌 여성의 얘 33번째야. 점점 숫자 올라가. 근데 마지막 숫자가 37번이라 안 했나? 얼마 못했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맞대. 판독 결과 두 사람 땅땅땅. 판독 완료. 이 두 사람 맞습니다. 요네하라 사나츠고에게 부탁했던 처치 그리고 준비한다던 대리인은 이것이 바로 대리인을 처치하는 과정이었을까? 그리고 숫자가 쓰여진 여자의 사진들. 이는 심령 유튜버 카라프가 발견한 사진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 필름에 찍혀있던 26번 여성은 한눈에 봐도 동일인물. 연못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물체. 그것은 17번 여성. 과연 왜 이런 짓을? 연못을 막으려고? 뭐지? 아저씨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걸로 완결이고 아래에 해석 첨부했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사람들 분석이니까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임. 아무튼 각각 단서가 발견된 장소가 그다지 멀지 않은 느낌.
카메라를 발견한 곳은 15km, 그 다음에 사진 찾은 곳은 3km. 다 이 사람 요네하라 씨 집이랑 가까워. 방송국은 영상이 담긴 지역을 실제 방문하여 취재하기로 한다. 그러나 연못에선 이렇다 할 수확이 없었는지 빈집에 대해서만 다루는 제작진. 키라프가 원위치에 되돌려놨다던 사진들은 어째서인지 사라져 있었다. 에? 무섭네? 아니면 끼꾸애가? 귀신 악령 뭐 이런 건데? 자기 정체를 들킬까봐 가져갔구나. 그렇네. 요네하라 죽고 나서도 그 집에 사람이 막 왔었다 했잖아. 맞네. 키라프가 방문했던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취재진. 놀랍게도 요네하라 씨 거였다. 집이 두 채였어? 여기서 방송국 측은 이전에는 편집해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키라프의 영상 다른 부분을 최초 공개한다. 빈집 서재에 놓여있던 책들, 영계 이야기, 신영교사상의 영가. 또 사이비 이상한 믿음 가졌어. 이 양반. 투시, 영능 비전서. 요네하라는 이 빈집에서 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 그는 영계와 유령과 어떤 소통을 했던 걸까? 키라프가 발견했던 사진 중에는 피사체가 확실하게 찍혀있는 사진이 존재한다. 바로 뒷면에 숫자가 달리지 않은 사진들. 그러나 피사체 본인은 확실하게 찍혀있지만 마치 입에서 액토플라즘을 뱉어내는 듯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겠다. 야, 이건 성공한 거고 그동안 버린 거 실패작인가 봐. 숫자 붙어있는 거 실패작인가 봐. 뒤에 내장이 봐봐. 31번부터 35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했고 뒤에 내장은 번호가 없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36번째 실험을 했을 때 뭔가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이게 조건이 이게 맞나? 뭔가 애매하네 이러면서 똑같이 실험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4번이나 작동하는 걸 보고 자기도 불타가지고 나도 천국 간다 수고요 이러고 간 거 아니야? 그런 건가? 뭔데? 55년 동안 이시나와 끼꾸에를 찾아다닌 요네하라. 그러나 37년 전 요네하라는 끼꾸에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사진에 찍힌 여성. 방송국은 이 여자가 이시나가 끼꾸에가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나가키 오토의 유품에서 편지를 하나 발견한 방송국. 그것은 사내추구가 요네하라 씨가 보낸 편지였다.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삐를 알고 계십니까? 이나가키님께서 할 수 없다면 이번엔 그곳에 처리를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나가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내추구.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추신에서 요네하라가 이나가키에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땡땡땡땡이란 누구? 어떤 장소? 단체? 뭐야 누구? 그리고 뒤이어 방송국은 연못을 찾아갔던 남성들의 영상, 사후 요네하라의 집을 배회하던 사람들 영상, 그리고 빈집에서 사라진 사진의 모습을 보여준다. 뒤이어 방송국은 요네하라 사내추구가 불탄 시체로 발견된 근방에서 동영상을 찍던 인물이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에? 뭐야? 바로 심령 유튜버 키라프. 그는 2월 9일 밤 9일날 죽어서 10일날 발견됐잖아. 손전등으로 빈집을 비추며 탐방하던 키라프. 그가 돌아갈 채비를 하며 모든 조명을 껐을 때 그는 문득 멀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응? 모닥불? 쓰레기인가? 멀리서 뭔가 타고 있네요. 키라프는 의도치 않게 요네하라 사내치구가 불타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것. 방송국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요네하라의 집을 직접 탐문하기로 합니다. 본가가 아니라 빈집일 가능성도 있는데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본가라고 판단하기로 함. 만약 빈집 쪽이었다면 유튜버 키라프가 이곳을 발견했어야 정상이고 빈집 쪽으로 판단하기엔 집안의 상태가 빈집보단 양호하며 바닥이 깨끗하고 생전 요네하라가 쓰던 코타츠 밥상 등이 동일하게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오케이 확인. 아무튼 죽은 지 3개월이 넘어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래요.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와중 커튼으로 가려졌으나 창문이 깨진 것을 발견한 취재진. 또 이 안에 뭐 이상한 의식 같은 거, 또 이상한 재단 같은 거 찾아서 또 이상한 재단 같은 거 차리고 또 이상한 의식 같은 거 하고 또 이놈의 일본인들 맨날 집에서 이상한 주술 의식하고 맨날 부정 만들고 맨날 귀신 만들고 또 이놈의 일본인들 또 그랬어. 또 단단한 만들었어. 또 이놈의 일본인들 또 의식했어. 또 만들었어. 또 가기가 싫어. 이러고 가기가 싫어. 이거. 창문이 깨진 곳을 발견한 취재진. 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보니 수상한 건물 발견. 굳게 잠겨있어. 창문을 통해 들어간 취재진. 그러지 마. 야 이거 누가 못 나가게 이렇게 막 해놓은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만약에 봉인이라면 이게 만약에 봉인이라고 쳐.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가두려고 한 거라고 쳐. 그러면은 가둬놓고 밖에다가 부적을 탁탁탁탁탁
붙였을 텐데? 이거는 이 안에서 바깥을 향해 부적을 막 붙였단 말이야. 그니까 여기는 못 들어오게 막는 건가? 아무튼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적들. 마두 관세음이라고 적힌 부적이 제일 눈에 띈다. 마두 관세음? 뭐 깨졌는데? 헉! 그러다 방 안 구석에서 봉인해뒀지만 깨져버린 듯한 항아리를 발견한 취재진. 이거 그거네. 끼꾸고 여기다가 가둬 봉인해놨었는데 귀신이랑 끼꾸에 이거 봉인해놨었는데 다시 풀려나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네. 봉인 부적 역시 마두관세음 부적인지 말그림이 그려져 있다. 깨진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걸로 추정되는 종이 발견. 그것을 손에 들어보는데 아무래도 반으로 접힌 사진으로 보였다.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사진을 펼쳐보니 삼명경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담은 남성과 여성의 행복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방송의 내용은 이걸로 막을 내린다. 이 자식도 사입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기 막 이상한 행복의 나라로 가려고 죽이고 자기도 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사진도 왜 삼명경으로 찍어? 하필이면? 찝찝하게. 이 아래부터는 해석 및 추측이래요. 우리도 좀 해볼까? 아 뭔가 종교 관련 맞는 것 같아. 근데 감이 너무 안 와. 아내 부활술이라고? 야 그럼 아내를 계속 사람 몸에다가 아내 영혼을 계속 사람들 몸에다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집어넣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지? 강령술 시킨 건가? 방송국이 요네하라 사내츠구의 의지를 잇겠다고 발언한 것. 방송국은 이미 그가 10일 소사체로 발견된 사실을 알아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고 끼꾸에를 찾는 방송을 진행하며 제보를 요청함. 그들은 요네하라가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긴 시간 동안 취재하며 느끼고 있었고 누군가가 죽였을 거라고 추측함.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 특별조사 방송을 꾸린 것. 끼꾸에의 사진을 처음에 숨기다가 어느 순간 취재진에게 보여준 이유. 처음에는 요네하라가 방송국을 안 믿었는데 그 이유는 이나가키 오토에게 남겼던 편지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왜? 뭔데? 에? 아, 이나가키가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네하라는 다음부터 이나가키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단체의 처치를 의뢰하려고 했으나 신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저한 바가 있음. 아 그니까 이 끼꾸애가 어차피 죽어서 못 찾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 방송국이 의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방송각 보면서 대충 끼꾸애 씨를 찾았습니다. 흔적을 알아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송각 주작이네 방송국 놈들 이놈들이 그렇지 뭐 안 믿음 수고요 내가 다 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증거가 없다.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믿을만하다고 여긴 거니까 테스트였던 거지.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든 지금. 헐랄랄랄라. 존재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하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하고 사진을 준 걸로 보인다. 그 다음 1후편에 그 요네하라 아저씨 집 배회하던 사람들의 정체 출신 땡땡땡땡을 알고 계십니까? 에 해당하는 땡땡땡땡 사람들로 추정된다. 어째서인지 집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듯. 그리고 두 번째 거 영능력자의 제보. 영시로 이 끼꼬에를 들어봤을 때 격리된 시설, 폐쇄적이고 마이너스 에너지 소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은 찐또배기 영능력자. 오, 그러게. 쓰레기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니. 키라프가 빈집에서 발견한 사진들. 내용을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눈치챌 수 있는 사실인데 번호가 매겨진 사진들은 전부 이시나가 끼꾸에의 대리인 사진이고. 대리인이라는 게 진짜 그 대리인! 아! 번호가 매겨지지 않는 엑토플라즘 뱉는 여성 사진이 진짜 끼꾸에. 야, 그니까 진짜 끼꾸에 몸에서 슉 이렇게 뽑아 나와가지고 다른 몸에 들어간 거임? 후편 우에다곤이 발견한 카메라. 방송국에서는 요네하라의 편지에서 땡땡땡땡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뒤 그에 뒤이어 연못에서 찍은 영상, 요네하라 집에서 찍은 영상, 그리고 끼라뿌가 촬영했던 빈집에서 사라진 사진이 담겨있던 서랍 등을 보여준다. 취재를 통해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 빈집에서 사진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 동일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던 땡땡땡땡을 뜻한다고 추측한 것 같다. 37년 전의 생방송. 그는 어쩌면 35명씩이나 발견되었던 이시나가 끼꾸에를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왔던 건 아닐까? 끼꾸에가 나쁜 존재인 건가? 그러면
그리고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36번째를 방지하기 위해 이시나가 끼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걸로 추정된다. 그래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 막 모두에게 공표해서 그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힘이 약해지거나 진짜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또한 36번째 이시나가 끼꾸에가 확인된 경우 자신이 생방에서 유출한 주소, 연락처에 연락하여 그쪽에 처치를 부탁하면 된다고 알리고 싶었을지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36명째는 37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을 반각한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앞부분에 막 자기 끼꾸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병실에 끼꾸에라는 여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한 게 다 그 귀신 끼꾸에들이 몸 갈아타가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봐.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네. 주어진 정보를 추측하기에 이시나가 끼꾸에라는 존재는 다수 존재하며 그를 처치하기 위해 대리인이 필요한 걸로 보인다. 아 토미에 같은 거임! 그 대리인이랑 이시나가 끼꾸에처럼 사진으로 촬영하면 제대로 안 찍히고 뿌옇게 보이는 여성으로 그녀를 천으로 감싸고 그녀의 사진을 위에 고정한 뒤 어디 묻거나 가라앉히는 등의 의식이 필요한 산재물로 추정된다. 끼꾸에가 계속 존재하면 무언가 큰일이 날 수도 있다. 55년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바쳐 끼꾸에를 추적했고 끼꾸에의 존재가 확인될 때마다 대리인, 산재물, 여성을 구해서 그녀를 이시나가 끼꾸에로 만드는 의식을 치운 뒤 매장.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자 몸에 넣은 다음에 매장하고 여자 몸에 넣은 다음에 묻어버리고 또 탈출하면 또 묻어버리고 또 묻어버리고. 그렇구나. 아무튼 매장 수정 등의 방식으로 끼꾸에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말소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끼꾸에 풀려났다고. 아무튼 그 빈집과 요네하라의 집 엑토플라즘 사진 이건 뭘까요? 줄곧 영계, 사후세계, 영능 비전, 영과 교신하는 법 등을 조사한 이유는 어쩌면 끼꾸의 본인과 소통하고 싶어서였던 것은 아닐까. 이미 요네하라와 방송국에서 이시나가 끼꾸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어. 그러게! 말을 못하잖아. 그것도 힌트였던 거임. 끼꾸에가 말을 못하는 귀신이라는. 그녀를 사랑했던 요네하라가 강령수를 통해 끼꾸의 영혼을 불렀지만 뭔가 잘못되어 그녀와 대화조차 나눌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여러 명이 나타나서 큰 문제가 되었을지도. 와 재밌네.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요네하라가 이나가키에게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 이거 뭐 그거같이 끼꾸에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대리인의 시신이 사라져 없어진 것을 확인한 걸 수도. 그래서 이나가키에게 서둘러 이미 그곳에 없었다는 말을 전한 걸 수도. 끼꾸의 대리인을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며칠 전에 묻은 끼꾸에 잘 있나? 확인 탁 하러 가봤는데 없었던 거임 시체가. 이미 의식을 치르고 대리인을 끼꾸에로서 봉인했던 이나가키와 요네하라. 하지만 어떤 수상한 자들이 끼꾸에의 대리인을 몰래 회수하고 있다.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나가키에게 또 다른 처치를 부탁하며 힘든 일이라면 네모네모 단체에 부탁해보려고 하는데 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나가키의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 아무튼 2월 9일 밤 심령 유튜버 끼라뿌는 요네하라 소유의 빈 집에서 번호가 매겨진 여성들의 사진 그리고 멀리서 불타는 요네하라 씨를 촬영한 바 있다. 끼라뿌가 방문한 빈집은 요네하라의 집으로부터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그리고 요네하라의 시체는 요네하라가 사는 곳 근처에서 발견됐다. 자살도 무언가를 하는 의식도 아니라면 요네하라는 누군가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큼. 시체를 불에 태우는 것은 사체에서 혹시나 나올지 모르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심리. 그리고 요네하라를 살해한 주체는 땡땡땡땡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일 것이라고 방송국은 추측한다. 그렇기에 계속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송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마두 관세음 보살. 그러게 이거 뭐임? 나 이거 일본 그거 애니 같은 데서 봤는데. 오이로 만든 말과 가지로 만든 소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는데 말은 영원히 타고 현세로 오는 동물이고 소는 영원히 타고 저승으로 돌아가는 그런 물건이래. 아무튼 마두 관세음 부적만 가득한 방. 그리고 말이 그려진 부적으로 봉인되었던 항아리. 요네하라는 이시나가 끼꾸에가 말을 타고 현세에 돌아와서 계속 머무르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타고 저승으로 돌아갈 소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이 마두 가는 보살은 오로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는 보살. 한 가지 특징이라면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축생도 구원한다.
아무튼 정석대로 해석하면 마지막 사진은 요네하라 사네츠구와 이시나가 끼꾸에 사진의 분위기를 보면 서로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 그러나 이시나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22살의 나이로 요절하자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끼꾸에를 강령술로 현세에 다시 강림시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지도. 그래서 끼꾸에가 찍힌 사진을 항아리에 넣어서 의식을 치르고 끼꾸의 영혼을 강령술로 불러냈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끼꾸에는 전혀 말을 못했고 소통도 안 되고 요네하라는 이에 불안해하며 영과 소통하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봤지만 끼꾸에와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끼꾸에가 여러 명으로 불어나며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쌍똥 내가 치워야지. 그래서 끼꾸에들을 정리하는 거임. 끼꾸에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러 명이 되냐? 그것은 3명경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멀쩡하게 찍은 증명사진 같은 거 없었어? 3명경으로 찍은 사진 쓴 이유가 뭐야? 왜 거울로 찍었냐고. 아무튼 3명경은 평범한 거울과 달리 피사체를 여러 수로 비추기 때문에 복수의 존재로 인식될 만한 요건을 갖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끼꾸의 사진이 어떤 것도 흐릿하고 정확하지 않게 찍히는 이유도 3명경 때문이다. 그렇구나. 아무튼 네모네모라는 단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끼꾸에라는 존재를 요네하라의 이나가키 의식 봉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써먹으려고 수장되어 있던 17번 끼꾸에를 회수한 것도 그렇고 요네하라가 대리인의 시신을 찾으러 갔을 때 이미 그곳에 없었다며 이나가키에게 편지를 쓰게 만든 인물. 그들은 뭐가 됐든 끼꾸에를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로 여겨서 요네하라를 살해했고 사진을 훔쳤고 35번째 키쿠에는 끼약 난가 끼약 헤이 끼꾸에 데스 끼꾸에 데스. 와 근데 좋다 이거.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난 이번엔 추리도 못했어. 그냥 할아버지 살인마 아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컬트였네요. 재밌다. 짝짝짝짝 진짜 재밌었다. 장기매매 카르텔일 수도 있음. 번호를 붙이는 건 혈액형이나 장기적으로 그러게요. 유리한 번호 대리인은 장기 구매자. 처리를 끝냈으니 묻어버리는 거고. 하이 그러면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쟁그랑 비켜. 그건 아닌 것 같음. 그럼 방송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 에잇 비켜. 너의 해석은 아닌 듯하다. 재밌었습니다. 나 근데 이거 나 이거 읽다 보니까 솔솔 잠이 온다. 동화책 읽는 것 같이 무섭고 재밌었어요.